어디 봐야 돼요? 어디 봐야 어디 돼요? 보고 하는 1번, 거야? 3번 다 보는 여러분 거죠. 반가워요. 지금 뒷모습이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자, 오늘 이쪽- 저희가 구mon기 소장님도 안 가고 함께합니다.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 봐야 네. 되는지는 소장님. 모르겠는데 안 가고 남았습니다. 네. 되게 구mon기 독특하네요. 소장님, 네.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맨날 우리 자기야, 뭐 어디 쭉 가자 해놓고 그러면 있지. 저 집에 가야 돼요. 지금 부인이 맛있는 밥 차려놨어요. 맨날 이랬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야, 난 15분 정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알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할 말 더 이슈 할말더 이슈. 나눠보도록 자,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이제 강제 수용. 민식이법? 강제 수용 먼저 하죠. 강제 수용부터 강제 할까요? 수용부터 할까요?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하죠. 네, 저 아무래도 한번 젠트리피케이션. 소장님 네. 전문가니까 한번 이야기해 네. 보세요. 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는요. 이게 되게 폭력적이에요, 사실은.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세입자만 내쫓긴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은 나머지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바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라는 그 재화 자체가 그 한정되어 있잖아요. 천부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재화다 보니까 우리 수장님이 저 결혼할 때 헌법책 주셨잖아요. 네. 헌법에도 그래요? 예. 헌법에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토지 식의 공개념이 네 맞아요. 좀 미약하나마 우회적으로 네. 설파가 되어 있죠. 네, 거기에 터잡아서 이제 공익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를 수용하겠다 국가가 하면은 그거를 규정해 놓은 법이 토지보상법이에요. 네. 토지보상법 보면은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 어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하면서 굉장히 저기 공익적인 있네요. 것들, 네, 어.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네. 철도, 도로, 항만 수긍되잖아요. 이거 다. 수긍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이에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별표로 예외 조항을 빼놓는데 이게 별표예요. 근데 아니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110개요. 110개 좋아? 110개. 아니, 법률이 이게 110개예요. 별표야? 막 골프장이나 레저실에 호텔 네. 짓는 것도 막 수용해버려. 그것도 공익시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적 이유를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문장 읽을 때는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도로, 네. 항만, 오, 오케이. 아, 뭐 네. 공공을 도로, 위해서 항만, 학교 뭐 이런 건 네, 이해돼요. 그렇죠. 군사시설 등등. 군사시설도 이해가 네, 되고요. 이해가 되는데요. 보면 36번째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도대체 무슨 공익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더더욱이나 네. 재건축은 네. 더더욱이나 그렇죠. 재개발이야 지구 단위별로 해가지고 그렇죠. 도시를 개조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요. 네. 살기 좋은 곳인데 재건축은 그 단위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재산을 하는 늘리기 거니까요.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이제 불안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신 거고요.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에요. 의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나요? 그게 약간 또 사업마다 좀 다르죠. 찬성 네, 비율이. 사업마다 다른데 2분의 재개발 1도 같은 있고 경우는 3분의 2도 네, 있고. 네, 이거는 굉장히 많으니까 네. 110개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재개발 재건축만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그렇죠.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세입자는 의사를 1%도 묻지 않는다. 그렇죠. 세입자 의상.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빌려서 네. 일단은 소유주들. 네.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사적 소유를 인정했는다 하면서도 소유주들마저도 강제로 집을 뺏기고 그러니까. 토지를 뺏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보상액이 너무 충분치 않죠. 미미하니까. 네.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2분의 1, 뭐 3분의 2도 안 되잖아요. 네, 보통 보상받는 게 공시지가에다가 조금 플러스 몇 퍼센트 해가지고 받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운동할 때 이런 주장들 해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공익 사업을 하면 그래 우리 내쫓길 수 있다. 하지만 수평적 이주는 보상해달라. 우리가 여기서 영위하던 것을 내쫓긴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펼치는데 지금 그것마저 안 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오케이.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죠. 그냥 네. 쫓겨나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네, 재개발 같은 이 경우는 주기를 주는 네.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상가 세입자는 4개월치 영업보상비를 주잖아요. 그게 4개월 너무 작잖아요. 그게 상가 세입자가 우리들 그 용산 참사 겪었잖아요. 용산 네. 참사 겪으면서 이거 수평적 이주 못 한다. 그래서 이사달 났다. 네. 그러니까 조합들이 돈 벌어 가니까 뭔가 마련하다.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4개월이 용산 참사
그 사달을 겪고 나서 3개월을 4개월로 늘린 거밖에 1개월 없어요. 1개월 늘린 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 권리금을 조사달라고. 1억 2억씩 투자하고 영업 노하우를 쌓고 단골이 엄청 있는데 지금 쫓겨나게 맞아요. 생겼는데 4개월치 영업이익을 주면 누가 이사를 갑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최소 1년치를 주거나 아니면 그치. 주변에 대체 상가를 주거나 맞아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약속을 해주거나 맞아요. 그게 그래서 타당하죠. 두세 개를 복합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세입자는 아예 그냥 쫓겨나나요? 아니에요. 그 일정 제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주비를 그 뭐죠? 그 사업 그 시행이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이주비 주는 거로 되어 있죠. 네, 일부. 이주비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 또 주택도 마련을 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택은 우리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와요, 보통 사람들이. 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주비도 안 준다고 네. 저도. 네. 근데 사실은 들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게 세입자 문제는 왜냐하면은 시설비 같은 것들을 집에 그런 들이지 건안 않기 들였죠. 때문에. 아니니까. 근데 그쵸. 저번에 그래도 계속 그 쫓겨나던 세입자 아드님이 자살을 해갖고 또 문제가 된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다니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주거가 안정이 돼야 사람이 그래도. 맞아요. 우리 청년들도 주거 안정돼 결혼도 하고 출산도 고민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치. 정말 주거는 제 친구들 중에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 친구들 많아요. 젊은 예술가들 친구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밀리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 좀 저렴해요. 전세가가 싸죠.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밀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개선해야 될 점이 사실 한두 개도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는 이 TV 민생연구소 진행하면서 의료, 교육, 주거는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자본주의 가치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네. 벗어나서 우리 좀 공공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나눌 건 나누고 예.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많은 나라들도 사회적 시장주의라고 해서요. 시장주의는 시장주의지만 그런 교육, 주거, 의료라든지 빈민의 문제 이런 건 사회적으로 다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네. 독일 사례 좀 살펴보고 어, 왔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그 국가가 그 강제로 가져가긴 해요. 하는데 이것이 공익 사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따져요. 따지고 아. 다른 대안 없나? 꼭 불가피한 건가를 따져서 진행. 우리는 그런데 이게 별건이 110개. 아니 공공 독일은 세입자들의 천국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이 야. 없어도 일단 쫓겨나지 않게 10몇 년을 살게 해주고 네네네. 얼마 전에 베를린시는 임대료 너무 올랐다고 5년간 임대료 못 올리게 동결. 참 독일은 그런 나라에 대단해요. 사는 지금 우리 전국의 세입자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임대료 5년간 동결이면 5년 동안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맞아요. 근데 2년에 한 번 쫓겨난다니까 일단 사는 것도 한 6년으로 늘어나고 5년간 동결이면 앞으로 5년에서 6년 동안 이사 다니는지 안 하도 되죠. 임대료 안 올려도 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뭐 저도 독일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참 이 나라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네. 독일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킨대요. 저항권, 네. 그다음에 뭐 단결권, 네, 노동 노동권, 삼권. 이런 거를 노조 만들 초등학교 권리.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막 애들이 막 나가서 데모도 그런데요. 그것도 되게 어른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들이 이런 사회를 예. 만들지 않는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강하고 민생도 강한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저희도 배워야죠. 배워야 자 돼요. 오늘 토지 수용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네. 구소장님 계속 어떻습니까? 이 외전 나오시니까. 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사실은 되게 나오고 싶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마다 계속 오실래요? 월요일마다요? 근데- 이거 출연료 주시나요? 이거? 아니요 출연료는 없어요. 아, 출연 저 없고요. 자본주의 만세. 저 네. 안 되겠어요. 근데 요것만 외전만 사회주의적으로 출연료 없어요. 출연료 없어요. 시간 일부러 맞을 때 오기 나올게요. 힘들잖아.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있으면. 나오면 무조건 네. 나옵니다. 그래, 한마디 그래. 해주시죠. 네. 네. 있으면 근데 또 나와야지. 그다음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욕도 해야 돼요. 그래요? 신나게 해야 돼, 나쁜 놈들한테. 상관없어요? 아 유튜브라서 시민이랑 예. 방송 그렇죠. 정기 방송 아니기 기발한 때문에. 욕 하나 해주면 아주 근데 좋아하죠. 안 진짜요? 너무 그 쌍스러운 욕들 말고. 아, 폭력적인 몇 개 욕 좀 말고. 지어와봐야 아까 되겠다. 우리 나경원 대표래. 내가 요즘 나경원 대표 내가 나경원? 죄송합니다. 박현아 MC가 만든 지금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 홍신학원. 이런 쇳가루 같은 놈들. 욕 아닌 거죠? 예, 이런 미세먼지 같은 놈들. 그러니까 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혼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부소장님은요? 저는 원래 어린이 욕을 생명 안 안전법률 해가지고 유치원법도 통과 안 시키고 있는 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전 언어가 원래 순화돼서 욕은 잘 못했고 좀 적당히 좀 우리 욕 했으면 못하는 사람한테 좋겠어요. 자꾸 욕하라 그래. 좀 작작했으면 좋겠고요. 작작한 아, 이런 이런 용어 괜찮아요? 방송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최대 네. 욕이에요 이게. 작작 좀 해라. 어. 이런
왜냐면은 사실은 이런 19금 놈들아 이번에 막 취재 이런 거? 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최대로 할 수 있나 봤더니 그냥 앞에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정도밖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민식이법 이거 너무 타당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연결됐는데요. 민식이법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예. 뭔가 지금 물꼬가 좀 튼 것 아, 같은데요. 굉장히 전 충격이 큽니다. 우리의 사랑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계속 원내대표를 해주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아니, 대결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소문을 듣자니까 예. 원내대표 내려온 게 혹시 그 안 예, 소장님 때문이 아니냐라는 저희들이 얘기가 7번 있던데요. 집중 그 사학비리, 네. 입시비리, 성적비리, 뭐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예산 부정 사용 혐의를 집중 고발하면서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읍참 마속 한다 그랬잖아요. 한교안 대표께서. 근데 읍참 마속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읍참 나속을 했다. 나서 읍참 나서. 나경원 예, 대표를 지금- 비호감과 비리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분을 잘랐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저희들의 7번 문제 제기가 고발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거의 그 안 소장님께서 저격수였잖아요. 농기의 마음으로 네. 같이 죽자, 아니,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만 물고 이러지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공론장이라는 내 거. 이몸 하나 버리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회의원 1년에 6, 7억 받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마다. 그다음에 정당. 우리가 아무리 한심하게 생각하는 정당마저도 온내 정당이면 최소 매덕에서 많게는 몇백억씩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고 모범은 아니어도 중간이라도 해야죠. 내일이 근데- 마지막 전에 국회. 예, 내일이 지금 국회 12월 9일, 10일. 10일, 내일 마지막. 예, 이제 전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날 만약에 어린이 안전 법률들, 유치원 3법들, 청년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들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됩니다. 근데 유치원 3법 가지고 또 트집 잡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나경원 대표가 기자회견 때 못 보셨어요? 자, 민식이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거법을 상정하자는 통과시켰다고 흥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받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열받게 했죠.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진짜 그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다 사람들은 공수처법, 선거법 때문인지 알지만은 선거법은 그때 부의가 돼 있었지만 공수처법은 아직 부의도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본인이 홍신하고 홍신유치원하고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홍신유치원 원장, 아버님이 홍신학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경원 필리버스터를 전문가. 걸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녀를 생각합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정치에서는 날이잖아요. 안 될 사람들. 저희 제가 꼭 나경원 대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당을 운영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단 하나의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맨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적 탐욕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진보나 보수나 중도를 떠나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소장님이 국회에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스타일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바풀떼기로 그냥 영원히 살 것이고요. 아니, 오히려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을 다만 갖고 들어가면 좋을 것 국회에 같은데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몰아내는 캠페인은 영원히 해야죠. 아, 그것은 이게 진짜. 시민이라면 그건 꼭 맞아요.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정치. 내 세금을 내. 아니 구봉 소장님도 힘들게 네. 돈 벌어서 세금 내는데 맞아요. 1년에 6, 7억씩 받는 국회의원이 아, 속상해. 많게는 수백억씩 정당 보증을 받는 정당이 유치원 3법, 어린이 생명안전법 이런 걸 하나 처리를 안 해주고 지금 그 나경원 대표 속해 있는 그 당이 네. 그 고병소에 그렇게 지금 요즘에 필 꽂혀 있는 주거 세입자들의 그렇죠. 권리 제발 2년에서 지금 30년 전에 2년으로 늘어난 다음에 안 늘어났는데 한번 그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다 부자들이나 건물주나 투기꾼들 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계 안진걸 선생님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법안을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네. 처리가 안 되면 임축을 바로 열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 좀 해주세요. 전망. 지금 제 느낌으로는 고민식군법, 고해인군법 이거 너무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내일 아마 이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신재철 새로 원내대표가 그거 예산안하고만 처리해 준 다음에 유치원 3법부터는 그 처리 또- 못 해준다. 배째. 그다음에 뭐 주택 임차인들 위한 네. 법이나 이런 거 다 발목 잡고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임축회 가서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해서라도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은 그다음에 일부 서민들위안법은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더 지금 시간 끄면 안 더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 지금 거의 대다수 합의가 됐기 예.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 7, 80%가 맞아요. 의견에 찬성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60% 정도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요 토지 수용, 건물 수용 그다음에 세입자의 너무 쉽고 세입자들의 권리가 너무 약한 나라 한국이면서 검찰의 권한은 전 세계 가장 센 나라가 제일 한국입니다. 세잖아요. 이런 나라가 네. 없습니다. 수사도 하죠, 기소도 하죠, 재판 진행도 하죠. 아이고, 기소도 당신 혼자만 할 수 있죠. 구봉기가 마음에 들면 기소도 유예줘 버려요. 와. 기소 편의지. 잘 보여라. 자, 기소는 나만 할 수 있어 이놈들. 기소 독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지. 기소 유예, 기소 불기소 처분, 기소 편의. 기소 편의주의도 검찰만. 혼자 다 한다. 예, 그 경찰이 구봉기 수장을 수사하고 있어. 그 수사 중단하세요. 너희한테 다 넘기세요. 하고는 무혐의 처리.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권력자들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검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한 커넥션, 스폰서 검사, 뭐 이상한 검찰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음습하게 지배하는 거죠. 일부 수구 언론과 수구 기득권 언론하고 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이 검찰을 끼고 이렇게 그동안 우리 사회 수십 년간 애국시켜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도 하고 국민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두 분 오늘 이제 MC님께 여쭤볼게요. 검찰이 국민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런 아유, 얘기 한 번이나 아니요, 했어요? 단한 번도. 전혀요. 뭔가 굉장한 엘리트, 뭔지 국민들이 나는 너희들과 국민들이 다른 만든 종족이다. 예. 라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 거죠. 생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뉴스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왜 이러지 생각하는 게 검찰 수사 받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지 도대체? 물론 비리 혐의가 심각한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하고 몰골 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저는 이미지는 그래요. 설령 비리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지로 내몰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옛날에 엄청난 전두환 노태우 파워구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도 정말 선택적 정의란 말이 이제 우리 국민 다 알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 자기들이 탈탈 털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뭔가 네. 이용하려고 하는 사건은 탈탈 털고 지금 생각해보자고요. 재벌 대기업들이 나쁜 짓 한 것들 검찰에 엄청 가 있거든요. 네. 특정 언론을 걸어서 그렇지만 조선일보 그 방시 일가들 비리 고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지금 그다음에 조사. 아까 네. 자유한국당 불법 패스트트랙 때 엄청 불법 맞아요. 폭력 국민 다 봤잖아요. 패스트트랙. 네. 그거 나경원 씨 아까 그 일곱 고발되는 번이나 사건. 지금 고발했고.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 흘려. 그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먹잇감을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네. 뭔가 계속 올려갖고 언론에 언론에 보도하잖아요. 그리고 단독 그리고 막 두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걸 생각 없이 정말 너무나 황당하게 주워 단독으로 줬고. 받아 적는 언론들도 문제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 사건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분야에서. 그렇죠. 그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네. 그 목포에 간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거기는 도시재생 무슨 투기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원천적으로? 투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왜냐면 투기했다고 뭐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건 이런 거 아니니까 그것도 아니기도 수사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비밀 문건을 봤다는 건데 우선 비밀 문건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 목포시가 이미 발표한 문건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도시재생인데 네. 도시재생 사업인데 전 도시재생 쪽 전문가로 통하니까 네.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건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체를 주민들이랑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서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이거 놔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조금 여쭤봤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기자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론 기고문을 쓰는데 인터넷 매체에 보내면서 거기다 링크를 다 달았어요. 제가 찾은 자료를 보라고. 보니까 바로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요. 나 지금 검찰 출입하는데 이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맥주 마시면서 1시간 30분 찾으면 이렇게 다 찾아요. 검색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너무나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파행을 많이 만든 검찰이 흘려주는 것을 무조건 받아 적는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자.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다음에 저 집단이 왜 우리한테 흘려주는지 그런 의도도 보고 그렇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충분한 반론권 살려 마지막에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VS 있잖아요. VS 우리 네. 언론처럼.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다를 사실처럼 써버리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은
검찰이 설마 거짓말 하겠어? 또 주요 언론이 쓰니까.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 죽는 거고 진실이 맞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인들 역할도 저는 예. 손혜원 사건에서 되게 검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그 문제인데 전 그때 지식인 사회 중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실망감 많이 그러니까 그분이 표명했거든요. 나서서 예를 들면 네. 지금 검찰이 오바했다, 뭔가 네. 틀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검찰이 무섭고 네. 조중동이나 뭐 일부 공중파까지 막 달려들어서 하니까 그게 무섭기도 하고 눈치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있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게 만약 비밀 문건이면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 근간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버텀업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거를 부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몸 닦고 있는 전문가라면은 그거 다 부정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 철학이랑 완전 배치되는 문제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도요. 네. 제가 울산 지역의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어떤 증언, 방송, 그다음에 연락도 해보면요. 청와대 하명 전에 뭐 하명이란 말도 우스운 건데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지역사회에 울산 경남 쪽에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뭐 제보 투서도 엄청 많아가지고 언론 보도도 이미 지역에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고 경찰 다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산지검도 밝혔잖아요. 자기들이 내사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니까 울산 경찰 넘겼다. 어차피 우리한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지권이 있어 어차피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기소도 독점하고 있고 그게 청와대에서 경찰이 이첩하기 전이에요. 어떻게 근데 하명에 의한 수사가 됩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검찰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정치 의도를 가지고 오버하는 수사를 할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사회약자들이 고발해놓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 맞아요. 정말 억울한 사건들 진짜 우리 사회의 수국 기득권 세력이 저지른 거악의 어떤 비리들 이런 거 파헤쳐야죠. 그거 하실 분이었으면 우리가 고소하자고 했겠어요. 그래, 아니 원래 윤석열 총장님도 그랬거든요. 재벌 사건, 불공정행위 사건들 취임사에 그랬잖아요. 답답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근데 그런 가만히 사건들 계시던데요? 지금 수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계속 무슨 맨날 청와대 관련 사건들만 수사를 하는데 이 그런지 정도 되면 모르겠어. 의도가 너무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네네. 저희가 오늘 할 말도 이슈에서 그러니까 오늘 민생 문제로 하는데 갑자기 검찰 특집. 그게 좋은데요. 아니, 지금 네. 막말 해도 되는데요. 아니, 근데 오늘 이것은 좀 민생하고도 알고 싶- 관련이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민생 얘기지 뭐. 사회적 약자들 관련 사건에도 검찰이 불철저하고 이상한 사건에는 막 오버한단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토지 난민에 이어서 민식이법 통과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반드시 내일은. 통과되어야 할 것이고 유치원 유치원 3법까지. 3법. 잠시만요. 유치원 3법까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거 꼭 말해야 돼요. 유치원 3법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민생연구소 갑니다. 오. 예, 다시 하죠. 네, 다시 하죠. 국회 갑니다. 역시 네. 현재 네. 구봉기가 간다로 가나요? 네, 갑니다. 예, 부릉남. 네. 부릉남이 정말 간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기대 예, 많이 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할 말도 이슈는 여기로 마무리 짓고요. 뭐 속 시원한 욕 하나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미세먼지 같은 놈들,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 바퀴벌 같은 시키들. 왜냐면 시키들. 너무 오늘 음침하게 음습하게 계속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밤만 되면 기어 나오는. 그러니까요.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유머가 있었죠. 네네. 자, 오늘 할 말도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라이브로 예. 할 말도 이슈 찾아뵙고 내일은 저녁 6시에 TV로 뵙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 6시 TV와 유튜브. 네. 그다음 유튜브도 지금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많이들 봐주십시오. 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봉희 소장님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네네. 처음으로 오잖아요. 여보 밥 해놔 갈게. 아유, 신혼이야. 아유, 가사는 같이 신혼이야. 해야죠. 아유, 예, 예,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게시판에도 제보 많이 예, 올려놔주세요. 게시판에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내일 6시래요. 바이바이.